위자료도 재산분할금도 딱 20배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로이어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SK 채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큰 화제인데요. 2심에서 법원은 채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재산분할로 무려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도 이런 액수의 위자료, 재산분할금은 정말 처음인데요. 1심에서 위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분할금이 노소영 관장에게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사실 2심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와, 이 정도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된 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2심 판결 대박이다. 2심 판사님 누구냐? 노소영 관장 측 2심 변호사는 누구냐? 특히 변호사들은 2심 변호사의 성공 보수가 얼마나 될까 정말 카톡방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채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의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채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되자 결국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었고 노소영 관장이 본인도 이혼을 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모두 쌍방 이혼하겠다고 해서 법원도 이혼을 하라고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런데 만약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채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이유로 이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안 했으면 정말 이혼이 안 되는 거였나요? 그렇죠. 1, 2심 모두 채태원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으니까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 이렇게 버텼으면 이혼이 기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고 이혼 소송하면 실제로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며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면 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1심에서 반소로 위자료 3억과 재산분할로 SK 주식 650만 주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는데요. 채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채태원 회장의 소유인 SK 주식이나 토지 등이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보았고요. 나머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66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위자료 액수도 1억에서 20억, 재산분할금도 665억에서 무려 1조 3,800억, 위자료도 재산분할금도 딱 20배가 늘어났습니다. 2심에서 위자료 20억이 나왔는데요. 위자료는 이혼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위자료 금액은 보통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혼외자를 낳아도 일반인의 경우는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럼요.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1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사람들이 위자료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을 하면 재벌도 1억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못할 것 같네요. 위자료가 1억 이상 안 나오니까 사실 노소영 관장도 1심에서는 위자료를 3억을 청구한 것인데요. 사실 채태원 회장이 재산이 몇 조인데 1억 지급하라고 나온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냐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1억 받는다고 그게 위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간통죄가 폐지되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는 위자료로 30억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했고요.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말 놀랐는데요. 사실 위자료는 판사가 아무리 위자료를 많이 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이상을 줄 수가 없는데요. 2심 판사님이 아무리 20억 주고 싶어도 만약 2심 변호사님이 위자료 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2심 판사님도 위자료 20억 주라고 판결을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위자료 1억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위자료를 30억이나 청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의 결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이례적으로 2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판결한 2심 재판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을 하면 어떤 판사님을 만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소영 관장님이 2심 재판부 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의 위자료 액수가 좀 더 높아져서 외도를 하고 가정을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로 SK 주식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로 주식이 아니라 돈으로 달라고 청구를 변경을 했고요. 결국 이 주식이 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고 현금으로 1조 3,80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은 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최태원 관장이 유책 배우자니까 노소영 관장에게 당연히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유책 배우자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바람 피우고 가정 파탄 냈는데 맨몸으로 쫓아낼 수 없냐? 내가 피해자인데 법이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람 피우고 가정 파탄시켰어도 재산 분할의 기여가 높으면 재산 분할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최태원 회장이 유책 배우자라서 이렇게 많은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노소영 관장이 특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특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서 원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요. 혼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혼인 전이나 혼인 후에 증여, 상속, 유증받은 재산들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대개 3년 이상 정도 되고요. 혼인 중에 소득 활동도 하고 가사 노동도 하고 아이도 낳아 육아를 하면 이것이 다 특유 재산을 유지, 감소 방지, 증대를 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특유 재산도 다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받은 기업의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유독 재벌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이라고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왜 법원이 재벌이라고 달리 보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특히 노소영 관장의 경우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당시 절대 권력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SK가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30년 정도 기간 동안 자녀를 3명이나 낳고 내조를 했으면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해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신 이런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비율해서 참작해야지 왜 재벌이라고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3,80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들 이 판결이 이례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금액은 이례적이지만 법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재벌의 경우에 법원에서 경영권을 이유로 인정을 안 해왔는데 이번 판결에서 주식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을 해야 하고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만 할 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날 그 다음날에 바로 재산분할금으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을 해야 하고요. 지급을 안 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조 3,800억 원에 연 5%면 이자만 1년에 690억, 하루에 1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소영 관장은 판결 확정된 다음날부터 바로 최태원 회장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바로 압류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성공 보수도 큰 화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판결 선고되는 날 변호사들 카톡방에서 불이 났죠. 다들 노소영 관장 측 2심 변호사들을 엄청 부러워했는데요. 성공 보수가 얼마냐. 이제 일 안 하고 평생 놀아도 되겠다. 이러면서 엄청 부러워했는데요. 이제 성공 보수는 보통 5% 정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위자료 재산분할금 액수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 비율을 더 낮게 하는 경우도 많고 상한선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를 1%로 한다 하더라도 얼마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정하는데요. 이걸 변호사들은 캡을 씌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위자료 20억, 재산분할금 1조 3,800억 원이면 5%면 690억이 넘고요. 1%라 하더라도 138억이나 되더라고요. 이심 변호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의 2심 판결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